안 맞잖아. 쉣. 다시 할게요. 안녕하세요. 황민호의 산책의 황민호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자기소개 영상을 올렸는데요. 뭔가 소개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온 일들이 대단한 일은 아니어도 몇 개 있는데 언급이 너무 적었다 해서 오늘은 제 자기소개를 조금 덧붙이고, 그리고 제가 만든 영화들도 홍보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제 이름은 황민호고요. 영화를 시작한 계획이 살짝 장황한데, 고등학교 때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한 드라마를. 근데 대사가 너무 구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면 더 낫겠는데 싶은 생각에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교정을 갔는데 국어 선생님이 야, 너는 작가를 해라 라는 말도 했었고요. 말 감각이 좋다고. 국어 쌤들과는 항상 교감을 깊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애초에 그 언어를 구사하는 것과 글을 쓰는 것 자체가 탤런트가 있었기 때문에, 재능이라고 하죠, 한국말로. 예. 그래서 이제 열심히 글을 쓰고 상결대 영문학과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는데 소설을 계속 쓰고 있었고요. 군대를 갔는데 거기서 이 감독을 만납니다. 이 감독을 만나서 이 감독에게 영화 시나리오를 써라 라는 추천을 받게 됐고요. 그때부터 영화 시나리오를 공부합니다. 쓰기도 하고요. 사실은 쓰는 게 먼저죠. 쓰면서 공부했습니다. 신의 탄생 시나리오가 제 거죠. 이 감독이 많이 수정했지만, 성길대 영화과 수업을 듣기 전에 영화과는 그 탁과를 좀 안 받는다라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제 영화를 먼저 찍고 갑니다. 그게 제 인생 두 번째 영화. 첫 번째 영화는 편의점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너무 별로여서 없애버렸습니다. 미안합니다.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니들이 영화 찍어봐. 너희들도 똑같이 이렇게 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영화는 정의구현인데요. 전상진 배우님, 장원혁 배우님, 김소희 배우님이 열연해 주셨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경쾌한 블랙 코미디 철학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진짜 막 나가는 커플이 있어요. 돈 뺏고 막 사람 패고 이런 커플이 있는데 더 나쁜 거지를 만난 거예요. 더 이제 도덕적으로 나쁜. 그래서 걔네한테 당하면서 뭐 저런 나쁜 놈이 있냐라고 서로 얘기하는 내용의 짧은 단편인데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뭐라 한다. 간단히 하면 이런 주제입니다. 정의라는 것이 각자의 어떤 정의 아니냐, 객관적인 정의가 없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남한테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마음가짐을 사람들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어떤 캠페인의 성격으로 이런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배우 구하는 게 조금 재밌었는데, 장원혁 배우님은 날 좋은 날에서 연기를 너무 잘하시길래, 그리고 대화를 하는데 잘 통하고 또 나를 좋아해주고 해서 단편을 찍게 됐습니다. 주인공을 초대했죠. 김소희 양은 제가 학교 영화 스텝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분은 조단역이었어요. 비중이 크진 않으나 대사는 있는. 근데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표정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서 그분한테 쉬는 시간에 찾아갑니다. 중학생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분한테. 저는 대학생이죠. 수염도 나고 머리도 밀었었나 그때. 아무튼 찾아갔는데 일단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저를 아마도. 당신 연기 너무 잘한다. 여기서 제일 잘한다. 나랑 영화 찍자. 부르면 올 거냐? 했더니 좋다. 고맙다. 하셨는데 1년? 2년? 1년 뒤에 연락했더니 받아주셨습니다. 연락을. 그래서 찍게 됐고요. 전상진 배우님이 특이합니다. 제가 좀 영화에 진지하게 임하게 된 계기 중 하나입니다. 필름메이커스를 통해서 구했는데 일단 저를 너무 많이 배려해 주셨고 또 인물에 대해서 엄청 연구를 많이 해오셨어요. 장님 노숙자 역할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느라고 실제 장님 친구분에게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역할이 아니었거든요. 이제 진짜 숙련된 노숙자, 장님 흉내를 내는 노숙자는 뭐 메소드 연결하겠죠. 분석도 하고. 근데 제 시나리오에 있는 장님 노숙자는, 장님인 척하는 노숙자는 얼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진지하게 임하는 걸 보고
아 이거 내가 쉽게 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영화에 대해서. 포커스 맞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분이 지나가는 역할 요소 중에 하나였는데 원래는 비중을 늘려버립니다. 시나리오를 이제 배우의 느낌 때문에 바꾼 거죠. 근데 저는 바꾼 시나리오가 더 마음에 들었어요. 훨씬 압축도 됐고요. 다른 이제 역할에 있는 배역들을 노숙자랑 합친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정의 구현을 찍었습니다. 그게 두 번째 단편이네요. 정태환 씨가 또 거의 천여작 수준으로 처음 촬영한 영화입니다. 저는 촬영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소니 캠코더로 찍었던 기억이 나네요. 박세직 군이 또 사운드를 들어줬고 당연히 안재빈 군, 이지원 군 도와주셨고 제 동네 친구들까지 엑스트라로 아주 너무 고마운 영화입니다. 진짜 고마운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영화가 POL 프롤레타리아트 오브 러브인데 제목이 길어서 안재빈 씨와 같이 시나리오 작업을 했고요. 이건 좀 박치기로 찍었어요. 예전에 어떤 한 분이 내가 영화를 찍으면 도와주겠다라고 술자리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그분 번호를 땄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연락을 합니다. 영화 찍자.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스텝을 다 모아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름을 밝히지 않는 거는 또 어떤 사람들이 그분에게 도움을 청할까봐 얘기를 안 합니다. 거기서 이제 신승민 군이 촬영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멋지게 찍어줬고요. 유수빈 씨와 백재현 씨 그리고 오서우 씨가 열연해 주셨습니다. 내용은 이제 한 명의 레즈비언과 한 명의 남자가 한 명의 여자를 두고 싸웁니다. 근데 그 여자분이 레즈비언이에요. 그럼 남자가 진 거죠. 근데 둘 다 집니다. 그리고 영화가 끝나요. 이제 패배자들끼리 손을 잡고 가는 거죠. 두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뭘까? 아주 조금 있었고요. 동성애는 뭘까가 좀 크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돈 많고 잘생겼다고 무조건 그 사람이랑 사귀는 거 아니겠죠? 같이 시간도 보내고 마음도 맞고 해야지 이제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을 좀 쓰고 싶었습니다. 레즈비언이라고 막 여자한테 이제 같은 레즈비언한테 고백하면 무조건 잘 되고 혹은 레즈비언이 아닌 여자한테 고백하면 안 되고 이런 이제 수학적인 관계가 아니라 다 똑같은 인간인데 게이들끼리도 싫어하고 레즈비언끼리도 싫어하는데 이게 영화 이런 걸 담은 영화가 저는 많이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들게 됐죠. 그리고 제 입장에서도 좀 웹드라마 라이크로 영화를 좀 찍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그렇지 않게 돼버렸지만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좋아하는 영화고 이건 제가 영화과 카톡방에 초대를 받아서 배우 모집을 합니다. 동성애를 소재로 한 로맨틱 코미디를 찍으려고 한다. 와달라. 그랬을 때 네 분이 와주셨는데 세 분을 뽑아서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백재현 배우님은 제가 말하는 걸 바로바로 캐치해서 바로바로 실행해버리는 굉장히 저한테는 고마운 배우님이었어요. 그리고 편안하죠. 그랬을 때 이해가 너무 빠르시니까. 그리고 오서우 배우님은 그때는 연기를 거의 시작하는 단계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리딩을 그래서 우리가 많이 가졌어야 했지만 그 배우분이 자체로 가지고 있는 아우라가 너무 특이하게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분위기가 너무 특이하게 있어서 이분이랑 해야겠다 해서 경합 중에 오서우님을 골라서 이제 모셔서 찍게 됐고 유수빈 배우님은 영화를 찍으면서 제가 이게 좀 새로운 부분을 봤던 배우님이었습니다. 캐릭터 연구를 저보다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쓴 글이니까 제가 제일 잘 알아야 되는데 연기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캐릭터에 대해서 인간적인 형태를 정확하게 그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피드백을 받으면서 시나리오를 썼는데 그 과정이 참 저한테는 기억에 남고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야기를 쓰다 보면은 어떤 주제로 어떤 결말을 낼까 이런 식으로 생각이 갇혀버릴 때가 많은데 지금도 그런 실수를 왕왕 합니다만 그분 유수빈 배우님이랑 대화를 하면서 사실적인 캐릭터 자연스럽게 이제 행동하는 캐릭터가 구축이 되는 거죠. 그 부분에서 나보다 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영화에 대해서도 촬영하면서 많이 느꼈던 영화였어요. 제가 엔딩 씬을 못 찍었는데 그리고 찍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스케줄상 다른 스태프들이나 배우님들이나 다 바빠가지고 저도 그랬고 그래서 망했네 심하이 치자 이러고 있었는데 조감독인 유원동 씨와 촬영 감독인 신승민 씨가 와서 엔딩 씬을 제안해줬죠. 그 두 남녀가 걸어가는 거 어떠냐 그걸 찍는 거
근데 나는 반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엔딩이 아니었어요. 근데 시간이 없고 그거밖에 없으니까 떠오르는 게 갔죠 그대로. 그 씬이 제일 좋대요. 내가 봐도 그 씬이 제일 좋아. 영화라는 게 참 가장 큰 장점은 여러 명이서 같이 만든다는 게 좋구나를 느꼈던, 지금도 거의 저는 히틀러에 가까운 감독이지만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영화는 김철수 주연으로 기억합니다. 시 쓰는 법 에메데스. 시 쓰는 법부터 하죠. 시 쓰는 법은 왓챠와 네이버에서 보실 수 있는 영화인데요. 제가 연기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연기를 하기 위해서도 있지만은 그 연출가와 배우들이 짝을 지어서 연출하는 쪽은 연기를 디렉팅하는 법을 배우고 배우는 디렉팅을 받고 또 연기하는 법을 배우는 그런 수업이었어요. 근데 그 수업 과제 중에 이제 하나가 너희들이 연기한 걸 영상으로 찍어와라가 있었어요. 아마 2개 조가 합쳐졌을 거예요. 2개 조가 합쳐져서 맞네요. 2개 조가 합쳐져서 영상을 찍게 됐죠. 근데 제가 연출을 맡게 됐고 저는 팀원들에게 이럴 바엔 영화를 찍자. 단편 영화. 굳이 뭐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을 베끼기보다 따라하거나 이제 연습하는 것보다 나는 내 시나리오 영화를 찍고 싶다 라고 해서 유현동 씨와 서우빈 씨와 함께 김진한 씨가 또 촬영을 해주셨고요. 시 쓰는 법 만들었습니다. 시나리오 내용은 이제 남자가 여자한테 고백하려고 5만 가지 이제 시를 씁니다. 왜냐면 여자가 시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시로 고백해야겠다 하고 시를 막 쓰는데 뭐 안 떠올라. 뭐 어떤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막상 만났을 땐 좋아해 하고 끝나는 영화인데 왜 이렇게 썼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기술적인 부분이나 역사적인 부분이나 뭐 여러 가지 장르나.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술이나 문학이라면 궁극적으로는 무슨 말을 하고 싶냐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 그럼 그 말이 좋냐 나쁘냐가 또 중요하겠죠? 이 좋냐 나쁘냐는 꼭 사회에서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는 또 아닙니다. 그냥 좋냐 나쁘냐예요. 그 진심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이것을 고백에 빗대서 만들었습니다. 예술의 근본에 대해서 저가 생각하는. 그리고 그때 서우빈 배우님이 연출가인데 이런 어떤 정서적인 것들, 시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이어서 그분을 저격하려고 쓰다 보니까 또 내 마음에 드는 시나리오가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만든 영화 중에서 가장 크게 호응을 받았던 왓챠에서 영화고 참 고마운 작품입니다. 근데 두 분이 이제 전문 배우가 아니고 학교에서도 연기과가 아니고 실제로 연출과를 하시면서 다 각자 영화를 찍어 오신 분들이에요. 저는 그분들의 연기가 마음에 드는데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분들이 연출 전공인데 이 정도면 잘했지 느낌이 아니라 그냥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연기가. 제 탓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제 진행을 하면서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최고의 그 상황을 잘 상상 못합니다. 최적의 상황밖에 상상을 못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 최고는 이것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그걸 더 끌어내는 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다만 내가 생각했던 그 위치만큼은 억지로 좀 하려고 하는 편이죠. 그게 또 무의식적으로 발현됐을 수도 있고. 두 번째 영화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네 번째 영화겠죠 아마는. 네 번째 영화는 이제 김철수 주연이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아마 휴학을 했던 때로 기억하는데 맞을 거예요. 휴학한 것 같네요. 그때 제가 여러 배우님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의 어떤 자세 그리고 그분들의 철학에 대해서 들어왔죠. 그랬을 때 좀 상충되는 게 많은 거예요. 서로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당연히 그렇겠지만. 근데 그 같은 직종에 있고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로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하다. 어쩌면 그 예술이라는 것 존재 자체가 살짝 두루뭉실하고 아이러니한 것은 아닐까. 난 그렇게 생각한다. 라는 이유에서 김철수 주연을 만듭니다. 이제 김영훈 배우님을 주인공으로 또 김광호 배우님을 또 주인공으로 합니다. 투톱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영화를 찍고 있는데 저와 같은 상황이죠. 독립 단편을 찍고 있는데 상황이 안 좋아요. 이제 촬영은
딜레이가 돼서 장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배우 한 분은 PD한테 연락을 받고 상업 영화를 찍으러 현장을 떠나버립니다. 자기 연기를 다 마치지 않고 이제 장비도 반납했으니까 사운드를 딸 때 붐으로 안 따고 휴대폰으로 따요. 그런 상황에서 감독은 배우님들한테 얘기합니다. 배우한테 상대 배역이 없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엔딩을 만들어냈다. 춤을 추고 끝내자. 발리우드처럼 인도 영화처럼 했을 때 나머지 해안 배우님도 그 말을 듣고 떠납니다. 근데 떠나는 장면을 촬영 감독이 잡았어요. 찍었어요. 그래서 그걸 엔딩으로 영화로 만들었는데 그 영화가 대박이 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영화는 누구 것인가? 감독 자기대로 안 됐죠. 배우 도망갔죠. 촬영 감독 뭐 기지를 발휘해서 찍었죠. 뭐 애매하죠. 뭐 촬영 감독 거라고 치고 해도 되지만 그 성취가 주인이 없는 성취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어떤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진심인 것들에 대해서 혹은 인정받는 것들,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답은 없다. 제 영화가 항상 그거 같은 주제로 영화를 찍긴 합니다. 정답은 없다. 내가 느낀 세상이라서 세상에 정답은 없다가 내가 느끼는 세상이니까 그런 거긴 한데 이용빈 배우님이랑 이제 어떤 영화를 보는 소모임에서 만나서 연기와 영화에 대한 대화를 좀 많이 나눴어요. 거기서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서 대화를 하면서 시나리오가 나오기도 했고요. 사실은 시나리오는 이용빈 배우님이랑 같이 썼다고 봐도 무방한 정도입니다. 많이 이 영화를 위해서 헌신해 주셨고 대신 나는 결혼식 대본을 써줬다는 거. 또 이제 조중권 군이 영화를 찍을 수 있는 환경을 잘 조성해줬고 그때 이제 저는 김준 촬영 감독을 처음 만나서 그 전 영화도 도와줬었지만 김준 촬영 감독을 만나서 또 같이 작업을 몇 번 더 하게 됩니다. 아주 그 감독이 원하는 바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멋진 촬영 감독님이었어요. 영화는 두 파트가 섞여 있는데 영화와 영화 속 영화입니다. 왜냐면 영화를 찍는 내용의 영화니까 그 영화 안에서 또 영화를 찍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화면이 이제 카메라 기종도 바꾸고요. 화면 비율도 바꿔서 교체돼서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영화를 찍는 스태프들이 동시에 배우도 같이 연기하게 됩니다. 영화 속 영화니까. 그러니까 어려운데 제 4의 벽을 많이 넘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데드풀 저리 가라 식으로. 그래서 스태프들이 어느 정도 연기를 할 수 있었어야 했다. 근데 해줬다. 또 김주영 미술 감독이 기가 막히게 저예산 미술을 해냈다. 상처 만드는 게 있는데 그걸 또 어디서 배워와서 이것 때문에 배워와서 멋지게 만들어줬더라고요. 멋진 미술이었고 사실은 영화에 과분할 정도로 열심히 해줬던 다들 특히 김주영 군도 고맙고 촬영과 카메라와 스텝까지 해준 김진환 군도 고맙고 또 연기까지 해준 그 서호빈 씨와 윤소영 사운드 감독 비중이 있습니다. 나중에 스마트폰도 듭니다. 그날 아팠어요. 그래서 사우나에서 기절하셨다가 급하게 오셔서 멋지게 연기해 주신 이것도 왓챠에 있습니다. 두 편 있는데 이거예요. 하나는 시스는 법, 하나는 김철수 주연. 오케이. 그리고 졸업 영화를 찍습니다. 빠빠빠밤. 졸업 영화를 찍는데요. 원래는 이제 사이비 종교에 관한 블랙 코미디였는데 학교에서 제가 이상한 소문이 돕니다. 뭐 일베 메갈 관련 소문인데 내가 일베를 한다라는 소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시나리오를 뒤엎습니다. 일베 메갈로. 그리고 전부가 그랬던 건 아니에요. 몇 명이 그 의심을 했습니다. 저를.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은 내가 일베가 아닌데 왜 날 일베로 보지? 억울해 라는 생각이 든 게 아니라 내가 일베면 씨발 어쩔 건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인터넷 망령이라 맘카페부터 시작하는 모든 커뮤니티의 어떤 습성과 성격을 다 압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모르는 어떤 프레임을 씌워놓고 사람을 막 욕하고 평가하고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 그때가 좀 핫했어요. 지금도 핫하지만 그때는 조금 더 핫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왜 알지도 못하면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영화 내용을 뒤엎죠. 일베 메갈 어떤 그 마녀사냥 이쪽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주인공도 제가 해버리고요. 시나리오도 제가 쓸 수 있는 만큼의 가장 어려운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왜냐면은 몇 분들이
이해 못하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나를 이제 욕했던 이해심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해 못하도록 어렵게 영화를 만듭니다. 그 내용이 이제 트리트먼트인데, 트리트먼트가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하나는 대우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이제 글을 쓸 때 막 처음에 어떤 규칙도 없이 막 휘갈겨 쓴 내용을, 그 글을 트리트먼트라고 합니다. 어떤 정제되지 않은 날 글이죠. 그래서 정제되지 않은 영화를 만들었고, 그런 그 정도 설명 다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김강호 배우님을 다시 한번 모시고, 그 저번에 다른 영화에 출연하신 분이었는데 너무 표정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무성 영화였거든요 그때. 그분이 참여한 학교 영화는. 그래서 그분한테 따로 이제 찾아가서 나와줄 수 없겠냐 하고 이제 모셔서 찍게 됐고, 또 이면진 배우님이 수업 때 마주쳤는데 마스크가 너무 특이하고 분위기가 또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이면진 배우님 또 초대해서 하고 알바를 했는데, 정민성 배우님을 거기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목소리가 부드럽고 느낌이 좋아서 그분도 또 초대를 했습니다. 응해주셨고요. 그렇게 찍었습니다. 찍다가 한번 울었어요. 제가 영화 찍고 영화 찍다가 운 건 그게 유일한데,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촬영을 했는데 막 안에서 막 밥 먹고 했거든요. 예배당 안에서.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난 영화 찍고 있고 또 주연이 나니까 정신이 없는 거야. 근데 카톡이 와 있더라고. 그 예배당에서 밥은 먹지 말아줘라고 목사님이 보내주셨어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미안하고 무료로 이제 예배당 빌려줬는데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근데 또 나 방해 안 하려고 내려와서 얘기하지 않은 거잖아. 그 배려심, 이 더 미안함을 키우고 해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이때 이제 이진욱 씨가 본격적으로 저랑 만나서 믹싱 관련을 도움을 주시고 또 조명을 잡아주셨고, 정한울 씨랑 저가 예전에 가볍게 작업을 한 개 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촬영 감독을 맡아주셔서 촬영을 하셨고, 그 김남진 씨가 거의 메인캠 수준으로 또 거의 투캠이었어요. AA캠이었어요. AB캠이 아니라 A캠? A캠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니야, A캠 B캠이고 B캠이 정한울이었어. 그런데 이제 촬영 카메라를 잡아주셔서 또 멋지게 찍어주셨습니다. 믹싱에서 이제 김진홍 씨가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운드도 김진홍 씨가 땄고요. 이날 이거 도와준 분들이 저를 부르면은 저는 나가서 또 제 몫을 했습니다. 저를 부를 때는 대부분 연기자로 부르는데요. 그 시위하는 장애인 역할하고 환호하는 관중, 그런 엑스트라 같은 것들, 그런 거 할 때 학교 영화는 엑스트라가 힘듭니다. 예산도 적고 하니까. 그래서 가서 또 도와드리고 그랬죠. 갚을 수 있는 게 어디야. 그렇게 이제 졸업 영화를 했고, 이제부터 거의 한 3막쯤 되네요. 본격적인 슈퍼 독립의 길에 접어듭니다. 이제 학교에서의 어떤 스텝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받기도 힘들고, 졸업한 사람이 후배들 부르는 거 좀 이상하잖아. 그래도 몇 명 또 부르긴 했지만, 페이를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었지만 합의는 하고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돈이 많았던 적이 없어요, 아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영화를 찍을 수 있을까, 이 내가 가진 돈으로 해서 아예 제가 배우 모임에 들어가 버립니다. 배우 모임에서 영화를 찍죠. 이제 그분들은 연기를 연습해야 되고 난 영화를 연습해야 되니 서로 이제 아구가 맞은 거죠. 그래서 단편들을 좀 많이 찍습니다. 그분들이랑 처음 찍은 게 저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를 찍었습니다. 자살을 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자꾸 이제 저승에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넌 지금 죽을 때가 아니다. 왜 아니냐? 내년에 진짜 비극적인 일이 있고 그때 자살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나의 비극을 알았으니까 더 살 용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승사자랑 합의를 보고 저승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짧은 코미디인데, 이것도 블랙 코미디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와, 이때 처음 만났구나. 배우님들이 다 스텝을 해주셨습니다. 이땐 촬영을 이제 오길재 배우님이 해주셨고, 그리고 이승희라는 자살하는 여자 역을 한차님이 제가 원하는 그대로 해주셨고, 또 저승사자 역에 남영선 배우님이 해주셨습니다. 남영선 배우님이 참 특이한 게 약간 어눌하시고 연기는 깔끔하신데 내가 생각했던 모습은 아니거든요. 근데 좋아요.
새로 접하는 배우님이었습니다. 새롭게 접하는 배우님. 내가 원하는 모습은 아니야. 근데 좋아. 아마 자연스러움 때문인 것 같은데 그분이 갖고 있는 연기력이라고 해야겠죠. 그런 배우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꽃의 왈츠라는 단편 영화를 찍었는데요. 이거는 배급사가 100을 받아줘가지고 제가 유튜브에 올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최지은 역에 최지아 배우님이 일해주셨고, 희은 역에 한채아 배우님이 굉장히 제가 원하는 톤으로 완벽하게 해주셨고, 또 사장 역에 오기재 배우님이 굉장히 능숙하고 깔끔하게 연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남영선 배우님은 손님 역할, 그 이제 배우 모임에서 마저 영화를 진행한 거죠. 최지아 배우님이 참 좋았던 게 저한테 연락 엄청 많이 했어요. 무슨 옷을 입어야 되냐, 어떤 톤으로 연기를 해야 되냐 하고 리딩을 주기적으로 가졌지만 그거 이상으로 제 의견을 많이 물어보신 배우님이었어요. 근데 이러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저라고 이제 영화에 많은 그 모든 요소를 알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제가 쓴 영화고 제가 찍을 영화지만, 근데 이런 질문들이 제 영화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아, 이 사람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구나, 어떤 옷이 좋을까, 이런 식으로. 저는 꽤 많은 걸 놓치고 영화를 찍는 편이거든요. 이제는 조금 변해야 될 텐데 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기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토익 모임이라는 영화를 찍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김소양 배우님이 시나리오에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그걸 디벨롭하면서 찍은 약간 로맨틱 코미디를 하고 싶었으나 그냥 블랙 코미디가 돼버린, 그 오기재 배우님이 항상 그 자기를 희생하고 스텝으로만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만큼은 오기재 배우님이 주연을 맡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소양 배우님이랑 오기재 배우님이랑 투톱으로 가는 영화고요. 이제 영어 공부하려고 스터디 그룹을 결성했는데 연애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나쁜가? 아니, 공부하려고 모인 거지만 서로 마음이 맞아서 연애하면 좋잖아. 서로 마음이 안 맞더라도 내가 마음에 들면은 한번 찔러볼 수는 있잖아. 어때요? 하고. 저희가 연애 질이라고 하잖아요. 꽤 중요한 일인데도 연애 질이라고 왜 이렇게 폄하할까? 연애는 어디에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쓴 시나리오입니다. 너무 각박하다라는 생각. 살짝 가볍게 찍었습니다. 이 구성에는 좀 신경을 썼는데 어떤 TV 프로그램의 인터뷰를 하듯이 이제 김소영 배우님이랑 오기재 배우님이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둘이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식의 어떤 저만의 테크닉을 썼던 영화고, 이진욱 촬영 감독이 촬영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그 장비가 없었거든요. 조명이 하나 가져갔었나? 2개 가져갔었나? 그 와중에도 찍어내더라고.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로케이션은 그 스터디 모임이니까 실제 그 스터디 룸을 빌렸어요. 근데 촬영 장소 대관으로 빌린 게 아니고 그냥 빌렸어요. 그냥 빌려서 찍었던 영화고, 당연히 그래서 제작비가 조금 덜 많이 적게 들었죠. 저 학교 졸업하고 나서 영화는 20만 원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상의 돈을 가져본 적도 없고 제가 그랬죠. 돈이 더 많았으면 영화를 잘 찍었을 것인가? 당연히 더 좋았겠지만은 영화가 안 좋은 이유는 돈 때문일 때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시나리오와 프리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준비 기간이 완벽하지 않아서 영화가 질이 떨어집니다. 돈 때문은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다음에 토익 모임을 찍고 쉬었나? 쉴 리가 있나? 조금 쉬었다가 저도 직장 다니고 직장 나가고 하다가 워크 라이프 밸런스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 소개가 끝났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립 예술을 하기 때문에 힘들다 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뭐 힘들면 안 하면 되잖아. 힘들어도 할 거예요. 그럼 하면 되잖아. 남들이
왜 나의 좋은 가치, 높은 가치를 몰라주는 거예요? 말투가 별로였나 보지. 영화를 재밌게 찍으면 볼 거 아니야. 그럼 내용도 오겠지. 그래서 막 우는 소리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저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나라면 괜찮지 않을까? 남이 하면 불륜이지만 내가 하면 로맨스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돈을 주시면 영화를 만들겠습니다. 딴 데 쓰는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숨쉬듯이 만들어냅니다. 영화를 계속 그러니까 목류병처럼 만들어 하고 영화를 찍고 있어. 그러니까 안 주셔도 영화를 만듭니다. 근데 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만들겠죠. 지금은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 마칠까요 이제?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오로지 나의 책임이다. 그러나 도움을 받고 싶다. 머리 빠진 거 보이시죠? 고민하다가. 예술, 왜 이제 울음소리를 안 좋아하냐면은 예술이라는 게 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단한 예술이 있는 거지 예술 자체가 대단하진 않다고. 예술가라는 것도 그렇게 무거운 이름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대단한 예술가, 착한 예술가, 엄청난 예술가가 있고 지나가는 예술가, 별 볼 일 없는 예술가, 중간 정도 치는 예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홍대 그 옛날에 벽 낙서 중에 오늘도 예술가인 척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낙서가 있었는데 난 그 낙서 진짜 웃겼어. 예술가인 척 하면 예술가야. 그 순간만큼은 머릿속에서 시 쓰면 되잖아. 그리고 어떤 철학적인 공상 혹은 재밌는 이야기에 대해서 상상하면 되잖아. 그럼 예술가지 뭐. 근데 대단한 예술가, 엄청난 예술가, 이거는 대중의 평가 이후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차차하고 아마 그분도 대단한 척 하느라 수고 많다 이런 의미였겠지만은 전 이런 단어의 혼동이 싫어요. 예술가, 감독, 작가, 이런 단어들 자체가 대단해지는 것들이 우리 인식을 많이 방해한다고 생각합니다. 혼선을 준다고 하나요? 예. 도와주세요. 도와줄 수 있잖아. 못 도와줄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그러면 괜찮아. 도와주기 싫은 상황 어쩔 수 없지. 근데 만약에 도와주고 싶어지셨다면 그때는 좀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 파이팅 합시다. 영미권에서 파이팅이라는 단어를 안 쓰죠. Go, let's go.